제6호 태풍 카눈으로 고성과 양양 등 영동 북부 지역에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양양군의 해변 쓰레기는 900톤에 달했고 고성에서는 다리가 무너지는 등의 피해가 이어졌는데요. 주민들은 복구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 후 처음으로 반도체 관련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이번에 유치된 기업은 반도체 공정 장비 생산업체로 원주에 공장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춘천시가 세계 태권도 연맹 본부 유치에 임박했습니다. 춘천시는 세계 태권도 문화축제 개막일인 19일 WT 본부 유치를 확정하고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태권도 중심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막바지 휴가로 동해안에 많은 피서객들이 몰리고 있는데요. 특히 장애인들도 편하게 캠핑을 즐기고 바다에서 물놀이도 즐길 수 있는 강릉 연곡 소량계 캠핑장을 소개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태권도 종주국인 대한민국, 그중에서도 춘천시가 새로운 태권도의 메카 도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세계 태권도 연맹 본부 유치를 위한 구보 능선을 넘었다는 소식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관련 동의안이 춘천시 의회를 통과한 건데요. 곧 세계 태권도 문화축제까지 개막하는 만큼 태권도 도시로서의 춘천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승환 기자입니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계 태권도 연맹 본부에 대한 춘천 이전 협약 동의안이 지난 10일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일부 진통이 있었지만 시의회는 당초 50년이던 사용 허가 기간을 30년으로 수정해 가결했습니다. 5년 단위 자동으로 연장되는 협약 연장 방식도 새롭게 갱신하는 형태로 바꿨습니다. 혈세 낭비를 사전에 막고 춘천시와 태권도 연맹 본부가 지속 가능한 상생 방안을 마련해 나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계 태권도 연맹 본부 유치를 위한 협약 동의안이 춘천시 의회를 통과하면서 이번 주 협약 확정이 기대됩니다. 춘천시는 협약을 위한 사전 동의 절차를 완료하면서 오는 19일 연맹과 협약 체결을 통해 태권도 연맹 본부 유치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시는 국비 95억 원 등 사업비 190억 원을 투입해 2026년까지 송암동 일대에 세계 태권도 연맹 본부를 건립할 방침입니다. 연면적 3,600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들어설 예정인데 서울 광화문에 있는 세계 태권도 연맹 본부와 관계자들이 순차적으로 춘천에 둥지를 틀 전망입니다. 춘천시는 각종 국제대회와 회의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춘천은 213개국의 회원국을 가진 WT 본부를 유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춘천의 국제도시 이미지 브랜드 상승이 높아질 거고 국제회의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충분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는 본부 유치 확정과 함께 오는 18일부터 일주일간 송암동 일대에서 열리는 세계 태권도 문화축제에도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른 뒤 향후 각종 국제 태권도 행사를 유치하기 위한 교두부로 삼겠다는 겁니다. 이번 축제에는 전 세계 63개국에서 5,700여 명이 참가합니다. 팔각형 링 안에서 단체 겨루기를 펼치는 옥타곤 다이아몬드 게임부터 화려한 발차기를 볼 수 있는 시범 경연 대회까지 다양한 경기가 펼쳐집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하게 4가지 대회가 한꺼번에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의의가 굉장히 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올해 이 1회 대회를 얼마만큼 성공리에 잘 치러내느냐에 따라 태권도 중심 도시로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는 춘천시. 세계 태권도 연맹 본부 유치가 임박한 가운데 19일 공식 개막하는 세계 태권도 문화축제에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반도체 공정장비 생산업체 GQL이 원주 공장 신설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GQL은 원주 문막 농공단지에 2024년 3월까지 건축비 470억 원을 투자해 연면적 3,000평 규모의 실리콘 제조 공장을 신설합니다. 이번 투자 협약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후 첫 반도체 기업 투자 협약으로 도는 50여 명의 신규 고용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양 복분리 해수욕장에서 서핑을 하던 50대가 물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14일 오후 3시쯤 A씨가 서핑 중 안전줄이 끊어져 물에 빠지자 수상안전요원이 구조했지만 심정지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출동한 구조대에 의해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14일 강원 동해상에 너울성 파도로 인해 연안 안전사고 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였습니다. 강원일보 14일자 기사입니다. 태풍 피해 고성 양양 40억여 원, 피해 복구에 주민 한마음이라는 기사인데요. 지난주 한반도를 관통했던 태풍 카눈으로 영동 지역에 유독 피해가 심했죠. 현재 양양군 해변 쓰레기는 900톤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피해 복구에 지역 주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피해 상황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난 10일 강릉 진안상가 모습입니다. 성인 남성 기준 무릎까지 물이 차면서 상가가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고성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고성군 간성읍 아파트 앞 주차장이 물이 잠긴 건데 나뭇가지와 흙이 하수구를 막자 주민들이 손으로 흙더미를 제거하는 상황입니다. 속초시가지도 물난리가 났었는데요. 4차선 도로가 물바다가 됐었고요. 시내 상점과 앞까지 물이 차면서 주민들은 이동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태풍이 쓸고 간 자리 어떤 모습일까요? 먼저 고성 명파리의 모습입니다. 다리가 부러져서 그야말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또 집 내부는 바닥까지 물이 흘러들어와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해안 쓰레기도 엄청납니다. 바람과 파도에 휩쓸려온 쓰레기 더미가 해안에 쌓였습니다. 나무와 흙이 뒤엉킨 이 더미 안에는 폐목재뿐만 아니라 낚싯바늘, 가시 등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양양군에 지금까지 파악된 해변 쓰레기 총량은 약 900톤에 달합니다. 그러자 지역 주민들이 피해 복구를 위해 나섰습니다. 각자 대용량 쓰레기 봉투를 손에 들고 해변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태풍에 무너진 집을 다시 세우고 그 밑에 쌓인 흙을 삽으로 퍼 나릅니다. 피해 당사자가 아니어도 모두가 내일처럼 복구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피해 상황 기사로 보시면요. 지난 9일부터 12일 오후 5시까지 태풍 카눈으로 인해 주민 약 10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전체 시설 피해의 절반 이상은 민간 시설에서 집중 발생했는데요. 침수 피해가 가장 많았습니다. 농가 피해도 컸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수해를 입은 농가는 축구장 864개 면적에 달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고성군 피해액이 44억 원, 양양군은 40억 원으로 집계했는데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은 40억 원입니다. 다만 정부 조사에서 피해액이 다소 줄어들 수 있어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를 장담하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고성군 현내면에서만 21억 원의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만큼 강원자치도는 고성군 전역이 어렵다면 현내면 일대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도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입니다. 가을에도 태풍이 올 수 있는 만큼 강원자치도는 가을까지 태풍 상시 대응 체계를 유지합니다. 또 가을철 수확기라는 점에서 농업재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태풍도 지나가고 막바지 휴가철이 한창입니다. 특히 자연 속에서 편안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캠핑 즐기시는 분들도 요새 많은데요. 하지만 장애인들에게는 참 쉽지 않은 게 바로 이 캠핑인 것 같습니다. 네, 강릉에 바다와 인접한 캠핑장 중에 장애인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캠핑장이 있다고 하는데요. 박건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네, 강릉 영곡 소량기 캠핑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바다와 인접해 있는 것은 물론 이 해송숲이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어 수많은 캠퍼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게다가 장애인들도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바다에서는 두꺼운 바퀴가 달린 휠체어가 달립니다. 바닷물에 몸을 적시며 신나게 물놀이를 즐기는 사람들은 바로 보행장애인들. 생전 처음으로 바닷물에 몸을 적시니 어린아이처럼 신나기만 합니다. 처음이에요. 처음 보신 거예요? 네. 아니, 너무 시원하죠. 강릉시와 강릉관광개발공사가 마련한 수상 휠체어 프로그램은 오는 20일까지 운영됩니다. 보행장애인이나 노약자 등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강릉 소량기 캠핑장은 장애인들에게 특화되어 있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해 산책도 가능하고
텐트까지 이용하는데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 소량기 캠핑장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이 와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뭐 뒤에 보는 것과 같이 캐러반도 우리 장애인을 위한 캐러반이 준비되어 있고요. 실제로 장애인 아이와 함께 캠핑장을 찾은 부모들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잘 갖춰져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찾기 때문에 예약 잡기가 힘들다는 게 단점입니다. 다른 캠핑장에 비해서 여기 연곡 소량기 캠핑장은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무장애 이렇게 산책로도 있어서 장애인들이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캠핑장인 것 같습니다. 연곡 소량기 캠핑장의 또 다른 매력은 바로 수평선에서 뜨는 해돋이를 감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텐트를 치는 캠핑부터 카라반과 차박, 최근에는 글램핑장도 선보였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캠핑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강릉 연곡 소량기 캠핑장은 앞으로 온천 개발 등을 통해 사계절 캠핑장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네, 다음은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기획 보도 순서입니다. 국제 정원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순천에서는 국가 정원에서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네, 그중에서도 대규모 정원을 내 집처럼 살아볼 수 있는 1박 2일 숙박 프로그램이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서경 기자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곳은 대한민국 1호 국가정원 한편에 조성된 가든스테이 신랑계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의 관광객들이 몰려들면서 이곳의 캐빈하우스 35개 동 모두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원 속에서 편히 잠들 수 있도록 만든 체험인 만큼 삼나무집 캐빈하우스 안은 에어컨과 냉장고, 샤워실 등 편의시설이 모두 갖춰져 있습니다. 오후 3시 입실 시간이 되자 숙박객들은 한껏 부푼 마음으로 입장해 가든스테이 곳곳을 둘러봅니다. 나무가 굉장히 커서 우선 주변에는 수목원에서도 좋은 나무가 많지만 되게 이국적이고 색다른 기분의 꽃도 다양해서 좋았어요. 네. 식물들이랑 교감을 하는 느낌이랄까 이러면서 좀 자연 속으로 돌아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식사는 별도로 챙겨오지 않아도 됩니다. 순천에서 자란 농수 특산물로 만든 셰프의 코스 요리가 숙박객 모두에게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순천만에서 캔 꼬막을 넣은 수프와 순천식 닭구이, 그리고 고흥 피조개와 여수 문어가 들어간 편백찜으로 구성됐습니다. 소스부터 채소와 육류까지 모두 전남에서 생산된 식재료로 완성한 요리입니다. 우리 순천 농민이 농사진 거 전부 다 해가지고 우리 그릴라치 해가지고 제철의 음식 갖고 순천의 식자재 갖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식사를 마치면 가든스테이 중앙잔디광장에서 한여름밤의 요가가 펼쳐집니다. 강사의 시범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동작을 따라하는 사람들. 하루 동안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긴장돼 있었던 몸을 풀어주는 시간입니다. 어두운 밤 국가정원이 문을 닫았지만 가든스테이 숙박객들은 그 누구의 방해도 없이 정원을 통째로 빌린 것처럼 둘러볼 수 있습니다. 잔디길을 따라 그림처럼 놓인 삼나무집 캐빈하우스. 193헥타르의 국가정원을 내 집처럼 올여름 정원에서 살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태백시가 동점산업단지 잔여 4필지에 대해 재분양에 나섭니다. 입주 가능 업종은 식료품, 제조업 등 16개 업종으로 인근 업체 조업이나 주거지역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공해 업종은 제한됩니다. 동점 산업단지 입주 시에는 부지 매입비와 설비 투자비 등 최대 3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물류 보조금과 2차 보전, 세제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